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동네 싸움닭 아줌마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응징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결혼한 지 10년 된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서울 집값 무시무시하죠? 신랑과 저는 양가의 지원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고만고만하게 벌어서 언감생심,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그래도 아이 둘 키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3년 만에 조금 더 큰 빌라 전세로 이사했네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겠죠. 라는 희망으로 살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빌라 꼭대기층 3층에 살고 있는데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기 때문에 춥고요. 여름에는 낮 동안 달궈진 천장에서 내려오는 열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리 큰 평수도 아닌데 냉난방비가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이런 것은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아이 키우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괜찮은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들 어디 갔다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잠이 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신랑과 제가 아이 하나씩 업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차에 가서 짐을 들고 집으로 올라와야 했죠. 그때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이들이 차에서 잠이 들면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차에서 잠이 들었다 해도 도착해서 깨우면 일어나서 지들이 걸어 올라가요. 근데 가끔 시댁이나 친정에 갔다가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신 것들이 많을 때에는 3층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좀 아파트로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저희 빌라가 있는 동네는 빌라촌이에요. 오래전에는 평수 큰 단독들이 많이 있던 부촌이었다는데요. 그 단독주택에 살던 분들은 다들 이사를 가고 그 단독주택들이 빌라가 된 것이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 중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죠. 쓰레기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에는 쓰레기 나가는 날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주택가의 군데군데에 있었습니다. 동네 쓰레기 집화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동네의 쓰레기 집화장은 한 단독주택의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단독에 사시는 분들 쓰레기 잘 나가는 날에는 냄새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곳이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니 최대한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묶어서 그곳에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었죠. 음식물 쓰레기통도 그곳에 있어서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오히려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 옆에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가지고 사사건건 동네 분들과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여름에 그 쓰레기 집화장소 근처에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오는 동네 분들에게 음식물 냄새 난다고 괜히 짜증을 냈어요. 저에게도 몇 번 그렇게 짜증을 냈는데 따지고 싸우기도 뭐하고 해서 저는 그냥 그 아주머니의 짜증을 못 들은 척하고 오곤 했습니다. 여름이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더 심했겠죠. 그러니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와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놓고 가면 봉투를 다 채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훈계를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버리러 온 사람에게는 그 비닐을 열어보고 재활용 분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훈계를 하기도 했고요. 그 훈계가 말투도 떽떽거리는 투라서 들은 사람은 많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반발이라도 하면 그 아주머니는 너 잘 걸렸다 하며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싸움닭처럼 달려드니 동네 사람들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으로 그 아주머니의 훈계를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집에서 쓰레기 집화장소만 내다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나와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할 일이 없는지 자기 빌라 공동현관 앞 계단에서 앉아서 쓰레기 집화장소를 응시하고 있는 날도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시비를 건 것이었다면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이 있었는데요. 주택가 쓰레기 집화장소를 정리하는 분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잘 모아두고 새벽에 쓰레기차가 와서 쉽게 실어갈 수 있도록 봉지가 터져서 널브러진 쓰레기는 그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에게도 그 아주머니는 시비를 걸었어요. 쓰레기 정리하는 분이 긴 쌀이비로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쓸어서 비닐봉투에 담고 있으면 그 아주머니는 쓰레기 집화장 근처만 쓸지 말고 저것도 쓸어라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동네 청소를 하러 나오신 분도 아니고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만 정리를 하러 나오신 분이신데요. 그 아주머니는 그분을 무슨 하인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더군요. 그 쓰레기 정리하러 나오신 아저씨가 오히려 그 아주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는 제가 그 아저씨가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저씨에게 음료수도 몇 번 가져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휴일 낮이었는데요. 집안일도 다 했고 할 일도 없어서 편하게 누워서 남편과 영화 한 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공사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좀 참기 힘든 냄새가 창문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앞집 빌라에 정화조를 청소하나 보다 하더군요.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그냥 보던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여러 집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더군요. 보니까 그 시비쟁이 아줌마가 정화조차 기사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화조 차로 그 내용물을 빨아들이고 선을 정리하다가 그 내용물이 조금 바닥에 흘렀나 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아줌마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집 정화조를 청소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네 빌라의 정화조를 치우다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빨리 닦아내라며 그 아줌마는 소리소리 지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안 돼 보여서 저와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그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무슨 저런 사람한테 음료수를 갖다 주냐며 저에게까지도 시비를 걸더군요. 그런 아줌마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정화조 기사님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냄새나는 것을 흘려놓고 음료수를 마실 시간이 어딨냐며 빨리 치우라고 계속 화를 내는 거 있죠? 그 기사님이 얼마 마시지도 못한 음료수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 내용물을 치우러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했어요. 아줌마네 정화조를 치워주러 온 분인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 아저씨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아줌마에게 아줌마, 아줌마 똥이 남들한테 보여지니까 창피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똥보다 아줌마 입에서 나오는 똥 냄새가 더 심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구경하던 분들이 킥킥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똥이 그렇게 부끄러우시면 저희 모두 못 본 걸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빵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님에게 천천히 치우시고 얼른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줌마는 할 말을 잃었는지 저와 남편을 노려보더군요. 그 아줌마가 또 소리 지르며 달려들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기를 들고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실 때 대형견용 입마개도 좀 가져오세요. 하며 거기에 있던 분들 다 들리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더니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말에 거기 있던 분들 2차로 빵 터졌네요. 그러면서 구경하시던 분들이 다 같이 그 아줌마를 쳐다보니 그 위세에 눌렸는지 그 아줌마는 정화조 기사님에게 빨리 치우라고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잘 나서줬다고 다들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모여있던 분들이 그 아줌마 흉보는 소리로 좀 웅성대다가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저희 집 근처 쓰레기 집화 장소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아줌마가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 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랑 마주치면 그 아줌마는 저를 노려봤는데 저도 눈싸움 치지 않으려고 그 아줌마 눈빛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쓰레기 내 집 앞 배출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는 그 아줌마를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네요. 재밌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해결하셨다는 분의 글을 보고 저도 이 일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까지 신랑과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나 있던 동네 싸움꾼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었군요. 마음씨 고운 쓰니님 부부 돈 많이 버셔서 얼른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가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